이어지는 순서는 담대하게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업종과 종목 그리고 시장 안에서 핫한 기사, 이슈들까지 정리해드리는 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할 겁니다라고 자료를 좀 사전에 공유하잖아요. 제가 기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자마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혹시 무빙? 무빙. 맞습니다. 네. 뭐 정주행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뭐 개인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한번 다뤄볼까요? 뉴가 그 관련된 기업이죠. 네, 상장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디즈니 OTT까지 이 무빙이란 드라마가 살렸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훌루,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나라에서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지만 북미권에서는 드라마와 관련돼서는 이제 훌루라는 그 OTT 채널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OTT 채널 훌루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던 이 무빙이 나왔는데 대박. 대박. 첫 주부터 대박이다. 이게 그 훌루에서 하는 그 일단 아시아권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는 무빙이 가장 화제가 됐었고 또 굉장히 높은 순위에 계속 올랐다. 첫 주에서는 특히 이제 메인 화면에 계속해서 노출이 됐고 많은 분들이 또 평을 좋게 남겨주셨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괜히 좀 국뽕 약간 우쭐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이 강풀 작가의 이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NEW라는 NEW라는 이 상장사의 스튜디오, 그러니까 뉴N 밑에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 정확하게 자회사는 제작사, 그러니까 자회사 중에 제작사인 뉴N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작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다 실적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뉴의 주가를 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들고 온 이유는 무빙이 보통 대박 나면 작년, 재작년에 우영우 대박 나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관련주 그냥 올라갔죠. 뭐 거의 뭐 한 두세 배 그리고 그 전에 기생충. 그랬으면 바른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완전 막 날라갔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올해는 좀 이상한데? 히트작이 지금 특히 뉴는 밀수라는 영화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밀수라는 영화도 굉장히 잘했고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아예 그 배급작으로 갖고 왔는데 슬램덩크는 거의 473만 명 가까이 들어왔고 영화 밀수 뭐 511만 명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해외 판권까지 지금 다 대박 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률이 23.8% 이렇게 오히려 지금 내려왔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무빙 딱 보면서 와 이거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탑승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1회차, 2회차 나왔을 그렇습니다. 때. 생각보다 안 가니까 좀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적도 체크를 해볼까요? 앞서서 영화 밀수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이것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닥터 차정수. 맞습니다. 또 여자의 마음에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다 지금 뉴와 연관성이 있는 드라마들이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 NU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작사, 그러니까 뉴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그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히트를 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스튜디오 NU가 매출액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덕분 때문에 그래서 2분기에 뉴가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참 안타깝다. 이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2분기 뉴의 연결 기준 그 매출액은 253억 원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47%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 더해서 영업 손실이 55억이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정숙이나 밀수나 이런 거 다 대박 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도 이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무빙 대박 났다 생각하는데도 이게 반영 안 되고 이게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실적은 이제 3분기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잡히게 돼 있어서 그래서 밀수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흥행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지만 이게 예전에 비해서 내가 IP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OTT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하면 다 들어보셨죠? 넷플릭스 다 아시죠? 근데 이 넷플릭스나 OTT는 어떻게 만드냐면 야 내가 돈 500억 있어. 이거 가지고 그냥 너희 제작사한테 맡기는 거야. 그거 잘 만들어봐. 그 대신 이 모든 판권은 내가 가질 거야.
그런데 이게 500억 줄게. 그러면 제작사 사장님 입장에서 500억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큰 돈이 한 번에 딱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받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정산을 해보면 10% 정도 남아요. 정말 잘 됐을 때. 근데 또 안 돼도 그래도 10% 남아요. 그러니까 네. 흥행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네네. 일단 500억을 받고 출발하는 게 네네네. 낫다라는 판단인 건가요? 그래서 이런 그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박이 났다. 글로벌 초대박이 났다 그래도 그 작년에 그 넷플릭스에서도 오징어 게임 이야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1조 4천억 이상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올렸다 그러지만 네. 제작사는 사실 뭐 큰 돈을 벌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어느덧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다 이제 똑똑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작사들 특히 이제 K 엔터는 막 날아가는데 K 컨텐츠 제작사 상장사들은 그래서 지금도 뭐 대작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빌빌거린다.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뉴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네요. 네.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다 같이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합니까? 예, 컨텐트리 중앙 이쪽이 네. 이제 또 굉장히 많은 그 좋은 프로그램 많이 내고 있고 스튜디오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있죠. 레몽레인도 있고 재벌집 막내도 맞아요. 했던 레몽레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영우를 했던 뭐 에이스토리 이런 회사들 정말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마저도 지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고 연저점을 계속해서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저점을 경신하는 것 자체가 일단 수익성이 그렇게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하게 OTT 시장에서 우리가 종속되어 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흐름이 일단 콘텐츠 전반적인 주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흥행이 되더라도 네. OTT 시장과 맞물려 있는 네네네. 이것이 좀 주가에는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발목을 잡는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현재 상황을 네.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구조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앞서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드라마가 있으면 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제작을 할 때 제작비를 펀딩을 받아서 맞아요. IP는 내 거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산국제영화제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영화제에서 일단 먼저 틀어놓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에서 이제 관객들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을 딱 하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천박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개봉해서 어쨌든 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 영화는 기획을 할 때 기획, 투자, 제작, 그 다음에 영화관 유통, 2차 판권 시장 이렇게까지 5개 그 단계를 거치는데요. 여기서 1, 2, 3 그러니까 기획, 투자, 제작 이걸 이제 보통 우리 국내 독립 제작사들이 먼저 보통 합니다. 뉴도 그래서 밀수를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영화판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CJ, CGV 네. 이런 이제 극장들이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장사가 너무 안 네, 됐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틀 데가 없으니까 OTT가 또 가져갔죠. 영화마저도 OTT와 그러니까 네, 그래서 2차 판권 시장이나 이쪽 그 극장 시장이 줄어들면서 여기마저도 이제 OTT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판국이 되다 보니까 이 우리 컨텐츠 시장 전반적 영화, 드라마 이쪽이 우리가 원래 강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우리의 IP를 사실은 남들한테 내주는 이런 형국이 계속 벌어지면서 컨텐츠주들이 지금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영화판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비즈니스 구조적으로 좀 불합리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요. 영세에서 그래요. 영세에서. 네. 돈이 없으니까 네, 일단 네. 큰 돈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좋은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게 주가랑 연동이 좀 되다 보니까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스토리는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싶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영우 네. 이건 정말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흥행몰이를 했었는데 지난해 최대치의 매출을 기록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전략적 투자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겁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돈이 필요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른 그 제작사들은 OTT나 이런 데 돈 많이 주는 데다가 그냥 IP를 던져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들을 마스턴 뭐 자산운용 이런 여러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
투자를 펀딩을 받아서 앞서 말한 그 펀딩의 개념. 네네네. 그래서 그 펀딩을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IP는 내가 보유를 하고 우영우 같은 경우도 그래서 ENA라는 이제 신종 그 채널에다가 우리가 틀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우영우 판권을 내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우영우 리메이크를 그 나라 버전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2차 부가 판권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에이스토리는 계속해서 자기 IP를 굉장히 좀 잘 방어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른 그 제작사에 비해서는 좀 그 선전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우영우는 보니까 우영우 제작사는 보니까 일단 올해 3분기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요. 예, 예상치는 206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52억 정도 나오니까 거의 한 2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상반기에도 뭐 흑자는 났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실적을 많이 못 냈거든요. 왜냐하면 작품을 많이 못 틀어서.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일단 자기 IP를 가진 작품들을 틀어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게임, 그다음 뮤지컬 이런 식으로 해서 원서스 멀티유스 전략을 지금 쓰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제 이런 그 제작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OTT한테 대등한 그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본인들도 이제 아까 이제 펀딩 능력을 한번 보여줬으니까 네. 다시 내 IP를 보유할 수 있게 다른 이제 그 해외 펀드나 이런 쪽하고도 지금 연계해서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그런 영화 제작 이런 식으로 이제 IP를 보호하려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스토리가 그나마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조금은 독립계 제작사 치고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IP를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도 네, 굉장히 네, 네. 중요한 포인트, 이 갈림길, 실적의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에이스토리에 투자했던 좀 굵직한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네. 기업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에이스토리는 그런 뭐 일단은 계속해서 그 이전에는 이제 그 VC들이 보통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B를 보통 이제 발행하기 때문에 뭐 2021년 4월에도 FI 손을 빌렸던 그때를 되짚어 보면 그때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인 메디치 인베스먼트가 70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할 그 시기가 됐을 때 돈이 필요하면 그냥 CB 발행을 통해서 일단 그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좀 시장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컨텐츠 쪽은 이제 흥행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모으기가 사실 그렇죠. 어렵거든요. 근데 상장사임에도 그래서 상장사가 됐을 때 CB 발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계속해서 모집할 수 있다는 능력, 자금 조달 능력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실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쿠팡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쿠팡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뭐 콘텐츠주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쿠팡은 SNL이라는 그런 굵직굵직한 신동엽 그렇죠. 뭐 소속사 이런 쪽을 이제 이번에 같이 이제 한솥밥을 먹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 좀 그 의미가 있냐면 쿠팡은 궁극적으로 커머스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락인 효과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락인 효과라는 게 자물쇠, 그러니까 단골 고객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이를테면 양어장을 많이 관리를 잘한다. 크게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이 아니면 그 양어장을 계속해서 잘 키우게 이렇게 하는 전략을 쓰는 건데 이 락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쿠팡에서 쿠팡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어떤 사람 들어와야 되냐? 이 전략을 따져보니까 남성 고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쿠팡은 여성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쿠팡 로켓 배송 이런 것들로 해서 환호를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 고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쿠팡이 그 쿠팡 플러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수급할 때 어떻게 했냐면 SNL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이런 이제 축구 경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면서 남성 고객을 대규모로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럼 남성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소속사 아니면 그런 쪽에 있는 제작사들과 계속 연대를 하다가 이거 특화하고 돈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이제 이
판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판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네. 교두보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콘텐츠주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하반기는 근데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사실 네. 왜 안 좋았냐면 상반기에는 그 광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었고 그리고 대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반기는 레몽레인을 비롯해서 마이스트라, 이영애 씨가 나오는 마이스트라가 지금 하반기에 그 신작으로 굉장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반기에 무빙과 같은 대작들이 나와주는데 이 곳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줄 생각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대한 투자 오늘도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